자, 브라질에 물건을 보내고 싶은데 받는 사람이 세금을 안 받는 조건의 운송회사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능할까요? 브라질에 세금 안 내는 방법 무엇인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한 포털에 남긴 글이 있습니다. 이분이 B2C를 하시는데 이 브라질에 물건을 보내니까 세금이 엄청 높아서 안 되더라. 소비자가 안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브라질까지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걸 가져다 주면서 더군다나 중요한 조건이 가격이 싸야 되고요. 또 하나는 받는 소비자가 절대로 세금을 내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 한참을 쳐다보고 있었던 이유는, 아니 그 한국에서도 그렇고 운송비가 싸다는 건 당연히 뭐 비용이니까 하는데, 한국을 이 물건이 들어올 때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소비자가 안 낸다. 이거 그냥 쉽게 해서 그냥 밀수 아닌가요? 밀수를 해달라는 소리 아닌가요? 왜냐면 세금을 안 낼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한국에서 생각하는 이런 이 세법, 이런 세관이 이 브라질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 이제 유튜버 이제 구독자가 저한테 질문하신 게, 한국에 쓰고 있던 이제 중고 스마트폰을 이곳에 있는 이제 브라질 친구한테 우편으로 보내주려고 했더니, 이곳에 있는 친구가 극구 말린 게, 왜냐면 그 이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금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중고 스마트폰인데 왜 세금이 있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처음에 이제 제가 예로 든 브라질에 뭐 세금을 안 내는 통관을 원하신 분과 또 이렇게 중고 제품을 이제 통관하시는 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일단 그냥 통틀어서 전 세계에서는 그냥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첫 번째는 무조건 등록제입니다. 어떤 사업을 한다, 아니면 어떤 물건을 만든다, 어떤 것을 뭐 판다, 뭐 할 때 등록하면 무조건 허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 사업이야. 딱 걸고 여기 등록했습니다. 나 오늘부터 여기서 이 사업을 합니다. 라고 하면은 이게 뭐 운영이 뭐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것은 뭐든지 하나씩 뭐 세세하게 뭐든지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합니다. 등록제가 있고 허가제가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뭐냐? 허가제는요, 쉽게 해서 제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해도 됩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뭐 기관이나 여기서 해도 돼. 그러면 자, 이거 회사 설립해도 됩니까? 허가. 그럼 여기서 이 지역에서 제가 장사를 됩니까? 허가. 우리가 제 가게를 차렸는데 이거 운영해도 됩니까? 그럼 거기에 무슨 조항에 다 뭐 소방법이나 뭐나 시설 됐는지 또 허가. 그러면 이제 뭐 열어도 됩니까? 그럼 직원 뭐 다 했는지 노동법에 했는지 뭐 허가. 이게 허가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그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브라질은 뭐 원래부터 큰 정부를 지향하는 그런 국가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씩 국가가 개입을 한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 라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 거고요. 또 다른 것은 등록제로 자꾸 그냥 두게 되면은 시장이 혼란스러워진다.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경쟁이 활발한 지역이라면은 등록제로 바꿔두면은 서로 싸우면서 경제 체제가 이게 논리가 잘 맞으러 갈 텐데, 그게 아니라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싸우게 되면은 있는 사람만 이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거 탁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더 이상 이렇게 이 선 넘어가면 안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세금이 높은 것이고, 그래서 B2C 하시는 분, 특히 한국에서 하시는 분이 브라질에다가 대량 물량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곳에서 사시는 분이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 뭐냐? 시중가보다 엄청 싸게 원하는 것, 또 아니면 뭐 120은 뭐 대금 뭐 결제를 늦춰달란다든가, 아니면 원하는 뭐 물량이 작다라든가 하는 게 까다로운 이유가 그겁니다. 생각하시기에 인구 많고 땅덩어리 크고 하니까 물건 많이 사갔으면 좋겠는데 왜 안 사가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깎아달라고 그러냐? 너는 내가 사는 곳에 뭐 5배 이상 비싸게 파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안 하는 것이죠. 기존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싸게 수입해서, 어떻게 밀수해서, 어떻게 절세해서, 어떻게 저장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파는지를 아는 분은 그런 걸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자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걸 하기 때문에 보통 착각하신 분이, 여기 사신 분이나 한국에 계신 분이, 그러니까 여기 사신 분이 어느 제품 보고, 이거 한국에 내가 아는 사촌이나 형이나 누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엄청 싼데 여기 비싸게 파네, 연락해서 빨리 물건 보내주세요. 아니면 한국에 있는 분이 여기 왔다가 여기 지인과 얘기해보고, 이 물건이 있으니 뭐 브라질 팔면은 엄청 나겠는데 너가 한번 해봐. 해보십시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나
한국에서 뭐 우편으로 보내든 뭘 보내든요. 통관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세관에서 검사를 할 때 이게 요번에도 또 어느 분도 마스크를 수입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수입이 아닙니다. 마스크를 50장인가 100장인가 보내주었는데 아 이거는 개인이 쓸 거 아니고 팔 것 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 내려. 그러니까 세금이 엄청 많습니다. 뭐 누군 뭐 과자 보냈다가 뭐 바지 하나 보냈다가 그것도 뭐 입던 바지 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통관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결론은 남이 안 하는 것은 하는 게 안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중고품입니다. 중고품을 왜 이 세금을 때리느냐 이해가 안 가죠. 왜냐 중고품이 들어오게 되면요 브라질 기본에 있는 산업이 다 망합니다. 당연히 더 싸고 좋은 제품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중고품을 수입을 못하게 됐고요. 그 중에 하나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를 수입하게 되면요 국내 산업이 다 망하니까 금지시켰고요. 예전에 유명한 또 일이 이제 이곳에 이제 주재원이 이제 배에다가 이삿짐을 보내죠. 보내면은 이게 통관이 돼야 되는데 분명히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은 차는 가져오지 마라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이게 운송사에다가 뭐 배 편에 차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보낼 수 있죠. 컨테이너 실어서 보내면 되니까. 된다고 해서 이곳에 딱 왔는데 열어보니까 중고차가 있으니까 통관 안 돼. 근데 이게 통관이 차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 자체가 다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는 6개월 있다가 7개월 동안 가족은 와 있고 가구는 아무것도 안 했고 옷도 안 왔고 결국은 다 다시 사고 이것을 다시 돌려보낸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현지에서 안 된다 그러면요 좀 일단은 안 된다는 거 일단 먼저 이해를 하고 왜 안 되는지 찾아봐야 되는데 대뜸 다 손가락질하면서 왜 안 되는지 다른 나라 다 잘 되는데 글쎄 브라질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게 여기 현지 상황이 그런데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렇게 연락 주셔서 뭐 전화번호를 요구하신 분은요 제 전화번호가 뭐 많이 노출되었지만 제가 전화를 안 받는 이유는요 제가 뭐 싫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안 맞고요. 일단 시차가 12시간이 돼서 제가 잘 시간에 전화를 받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얘기를 하다 보면요 이게 밑도 끝도 없이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 집을 구해달라, 내가 할 사업을 구해달라, 내가 아이들을 보낼 학교를 알아봐달라 못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상황분들은 이곳에 오시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하여 아니면 더 간편하게 생각을 좀 정리하기 위하여 제가 꼭 이메일로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 좀 이해해 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꼭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